내가 빚을 끌어다 써서 비트코인을 투자를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과연 정상적으로 내가 투자를 할 수 있을까? 정상적인 멘탈로 이 90%의 하락을 버틸 수 있을까? 또 우리가 2, 3년 뒤에는 또 암호화폐에 대한 시각이 또 손바닥 뒤집듯이 바뀔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건 되게 좀 실험적인 투자라는 거를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 저는 도지코인을 봤을 때는 제가 존버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좀 아마 모두가 다 그렇겠지만 좀 많이 놀라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원래 이렇게 암호화폐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봤던 사람은 아니었는데, 사실 한 2020년 이전까지는 저는 암호화폐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도 않고 이게 어떤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거라고 보진 않았는데, 2020년 한 5월쯤에 제가 또 되게 좋아하는 되게 유명한 헤지펀드 매니저 중에 한 명이 TV에 나와서 그분이 비트코인이 이제 진짜 달라질 것 같다. 폴 튜더 존스라는 헤지펀드 매니저인데, 이분이 이제는 비트코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부터 저도 시각이 좀 많이 바뀌기 시작을 했어요. 왜냐면은 지금까지는 거의 기관이나 주류에서 이 암호화폐를 거의 인정하지 않았었거든요. 2020년 이전까지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쨌든 미국에서의 좀 주류 헤지펀드 매니저라고 해야 될까? 월스트리트에 있는 분들을 많이 조사를 해보는데, 그분들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거의 언급하는 걸 보지 못했고, 그분들이 관심을 갖는 걸 보지 못했는데, 이제 한두 명씩 되게 유명한 헤지펀드의 거장들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2020년 5월에 제가 느꼈던 그 충격에 계속 연장이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네. 결국에 이런 원자재류의 자산들, 암호화폐류의 자산들이 가장 중요한 거는 자산으로 인정받느냐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람들이 가치가 있다라고 인정해 주냐라는 건데, 가치가 있다라고 인정해 주는 건 일종의 네트워크 효과예요. 네트워크 효과라는 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 주면 인정해 줄수록 그 힘이 강해진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달러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혹은 원화를 인정하는 거는 한국 정부가 인정하고 한국인들이 인정하기 때문에 이 원화, 그 다음에 달러화는 이제 미국 정부가 이제 미국 정부, 미국 페드, 혹은 미국인들이 인정하기 때문에 달러라는 거를 좋아하는 건데, 이제 이 암호화폐라는 거는 2017년, 18년에는 소수의 어떤 그 공대생들, 프로그래머들, 소수의 그런 사람들만 인정하기 시작을 했다가, 제가 아까도 2020년 5월을 말씀드린 게, 제도권에서 가장 인정받고 있는 펀드 매니저들, 월스트리트에 계신 분들 중에 몇몇이 인정하기를 시작했다라는 거고, 그 인정하신 분들이 뒤로 돌아오신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한 명씩 더 인정하기 시작하고, 상장 시장, 상장 회사들이 인정하기 시작하고, 여기서 상장 회사라는 거는 대표적으로는 테슬라가 있을 것이고, 스퀘어나 아니면은 비트코인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는 회사도 있고, 그래서 이러한 상장 회사들이 자신의 현금 대체 자산으로 담기 시작하면서 또 상장 시장에서 인정받기 시작을 했고, 또 하나 저는 큰 사건 중에 하나는 코인베이스의 상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코인베이스라는 회사는 완전히 암호화폐와 관련된 비즈니스만 하는 회사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로 치면 업비트 같이 이런 건 얘기해도 되죠. 업비트 같은 이제 거래소 역할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거래소의 상장을 미국의 SEC라고 하는 그 미국의 어떤 금감원 이런 곳에서도 상장을 허용해줬기 때문에, 금융위원회 이런 곳에서 허용해줬다는 것 자체가 이런 암호화폐에 대해서 미국 제도권이 어느 정도 이제는 좀 품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게 뒤로 돌아가기, 반대로 돌아가기는 이제는 좀 저는 어려워 보인다라는 생각은 많이 들어요. 물론 이제 요거랑 약간은 구분하셔야 될 게, 요거랑 암호화폐 가격을
뭐 완전 긍정적으로 본다라는 약간 별도의 얘기긴 해요. 이 가격이라는 건 어떤 심리적인 면들도 되게 많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네. 네, 이게 뭐 자산 배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내가 A라는 자산, B라는 자산, C라는 자산을 섞는데 각각의 자산의 가격이 별도로 움직이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암호화폐를 봤을 때는 모든 경우에, 과거의 모든 경우에서 그러했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전통 자산들의 분위기가 좋을 때 암호화 자산은 조금 별로 분위기가 안 좋았고요. 거꾸로 전통 자산들이 분위기가 안 좋을 때 암호 자산들이 분위기가 좋은 경우들도 되게 많았고요. 물론 2020년 3월처럼 다 같이 손잡고 하락하던 시기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 시기가 아예 없다라는 건 아니고 다만 확률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시기들도 있다라는 거. 예를 들면 최근에 기술주들은 많이 하락했지만 기술주의 하락과는 상관없이 암호화폐들은 정말 최근에 분위기 되게 좋았거든요. 예를 들면 이렇게 따로 움직이는 것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또 하나 나아가서 근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그냥 가격의 움직임도 움직임인데 근본적으로 이 자산은 어떤 특징이 있냐를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이 자산은 어떻게 보면 안티 정부, 안티 중앙은행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만들어진 것도 그렇고 사람들이 좋아하게 된 이유도 그렇고 그러면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정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사람들이 이쪽으로 향할 거라는 거죠. 암호화폐로 향할 거다라는 거고 저는 그러한 논리 때문에 더 상관관계에서는 따로 놀 가능성이 높고 단기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조금 더 긴 시계열로 보면 따로 놀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 자산 배분 투자자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자산인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익률을 떠나서 수익률은 우리가 어떻게 될지 정확히 예측하기 단기적으로 너무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 변동성이 너무 크면 사람들이 투자를 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내가 투자를 건전한 그런 정신으로 투자를 이어나가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변동성을 낮추는 게 되게 중요하고 전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비트코인 같은 자산, 변동성이 큰 자산의 비율을 낮추는 것이 좋은데 일반적으로 포트폴리오에서 비중을 많이 낮게 가져간다고 해도 10% 정도가 사실은 거의 최소에 가까운 거긴 한데 비트코인이 변동성이 너무 커요. 그래서 그럼 더 줄이자. 줄이면 5%가 되는 거고 만약에 정말 더 줄이면 좀 더 보수적이다라고 하면 한 3% 정도 이렇게 가져가는 정도가 아마 견딜 수 있기가 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뭐 이렇게 계속 상승만 하니까 사람들 역시 비트코인이야 역시 암호화폐에 투자해야 돼 이거 안 하면 인생이 안 바뀌어라고 하겠지만 이러한 사람들의 마음 사람들의 어떤 시각이 하루아침에 언제 바뀔지 몰라요. 2017년 18년에 암호화폐 투자하면 바보 같은 사람이다. 넌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돈 날렸지. 이렇게들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또 지금 2, 3년 만에 이렇게 바꾼다는 게 좀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이게 손바닥 뒤집듯이 어떤 시간이 바뀌는 걸 보면 또 우리가 2, 3년 뒤에는 또 암호화폐에 대한 시각이 또 손바닥 뒤집듯이 바뀔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건 되게 좀 실험적인 투자라는 거를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언제나 최악의 상황 그러니까 이 암호화폐가 정말 받아들여지지 못할 가능성도 여전히 전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조차도 약간은 인지하시면서 투자를 해야지 좀 더 평온한 정신 상태에서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많은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게 이거를 일본은 절대 빚내서 투자하지는 말라고 하고요. 왜 제가 빚내서 투자하지 말라고 하냐면 암호화폐는 언제든지 고점 대비 90% 이상 하락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라고 물어보시면 3년 전에도 고점 대비 90%로 하락한 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암호화폐도 고점 대비 비트코인도 고점 대비 90% 하락한 적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내가 빚을 끌어다 써서 비트코인을 투자를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과연 정상적으로 내가 투자를 할 수 있을까? 정상적인 멘탈로 이 90%의 하락을 버틸 수 있을까? 왜냐면 그분한테는 이게 90% 하락이 아닐 거니까 마이너스 100% 혹은 그 이상의 하락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절대로 부채를 지거나 빚을 지거나 해서 투자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만약에 투자를 하신다면 다른 전통 자산과 섞어서 투자를 하시는 것도 전 되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적절한 비율에 대해서는 정해진 어떤 진리가 있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다만 저는 전통 자산을 예를 들어서 전통 자산이 뭐 한 95%, 그러니까 뭐 제가 뭐 흔히 올레더나 자산 배분에서 말하는 뭐 주식, 채권, 원자재 뭐 이런 것들을 한 90%, 95% 이렇게 투자를 하시고 나머지 5% 정도를 뭐 비트코인이나 혹은 조금 더 다르게 가고 싶다라고 하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정도까지는 포함을 해서 투자를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게 저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일단은 비트코인은 어제도 스탠리 드러큰밀러도 말했지만 비트코인은 다른 알트코인들이 갖고 있지 않은, 다른 암호화폐가 갖고 있지 않은 독특한 면을 하나를 갖고 있는데 그 유일하게 그 누구도 대처할 수 없는 14년간의 브랜드가 있어요. 그래서 14년간의 엄청난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서 마치 금이 차지했던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라는 게 비트코인만이 갖고 있는 매력이고, 그 어떤 암호화폐가 나와도 아마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이 지위를 좀 뺏어가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 새로 나오는 암호화폐가 기능은 비트코인보다 좋은 게 훨씬 많은데 그렇다고 비트코인을 대체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게 브랜드 파워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이 브랜드에 대해서 얼마나 인정해 주느냐가 되게 크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서 이 브랜드 파워를 갖고 있는 어떤 비트코인이라는 게 있다면, 이더리움은 뭐냐면 사실은 완전히 오히려 반대예요. 되게 기능적인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이런 기능적인 거를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수많은 그 블록체인에 기반한 어떤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표현하면 좀 어려우려나? 어쨌든 블록체인에 기반한 많은 서비스들이 다 이더리움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지금 가장 인정받고 있는 건데, 다만 이더리움에 대해서는 저도 다른 그런 코인들이 나와서 이더리움을 대체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스탠리 드러큰밀러도 이걸 마치 그 페이스북과 뭐 야후 뭐 이런 비유들을 했는데, 페이스북이 세계에서 가장 먼저 나온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아닌 것처럼 그 11번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거든요. 근데 페이스북이 그 최강자가 된 것처럼, 그리고 구글도 첫 번째 검색 엔진이 아니었지만 최강자가 된 것처럼, 이더리움도 새롭게 나오는 어떤 서비스나 코인에 의해서 대체당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건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도지코인. 도지코인 너무 재밌는 질문인데, 저는, 도지코인, 결국에는 이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가장 이거는 사람 스타일마다 전 되게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결국에, 이 자산을 내가 투자했고, 이 자산으로 인해서 가격이 빠졌을 때, 내가 이거를 편안한 마음으로 유지할 수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상승도 상승인데, 상승에 대한 늘 유혹도 발생하지만 우리는 하락도 피해야 되는 거고, 하락만큼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운 게 없기 때문에 결국 제 입장에서는 조심스러운 표현이지만 존버할 수 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요소인데, 저는 도지코인을 봤을 때는 제가 존버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건, 이건 게임스탑을 보는 마음과도 좀 비슷한데, 가격이 올라가건 떨어지건 어차피 제가 생각한 대로 가격이 움직일 거라고 저도 생각하진 않고, 이러한 류의 밈스탁이라고도 요즘에 인터넷으로 많이 표현을 하고, 밈코인이라고도 많이 표현을 해가지고, 어떤 명확한 특별한 이유가, 그러니까 명확한 펀더멘탈이 뒷받침한다기보다는 그냥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들이 이거 너무 귀여워, 좋은 것 같아, 이런 이유로 해서 올라가는 거라면 약간은 저는 좀 이제 투자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편인 것 같고요. 다만 오픈 마인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이 어떤 계기가 돼서 도지코인이 만약에 정말 만에 하나라도 차를 잡을 가능성이 없다라고 말은 못 하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저는 지켜보는 게 더 낫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